자,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자, 1600년부터 해봅시다. 무슨 가하라 전투? 새끼 가하라 전투로 토요토미가 짱 잡았죠? 그 다음에 1603년에 무슨 막부가 만들어져요?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러분 하는 김에 재밌는 거 해보자. 여러분 1604년부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1635년까지 에도 막부는 뭐를 하느냐? 주인장 무역이라는 걸 합니다. 주인장 무역이 뭐냐? 여러분 지도 그려볼게요. 자, 이거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자, 요게 일본이면 여러분 요게 유크고 요게 대만이고 여러분 요렇게가 베트남이고 여러분 요렇게 여기가, 자, 따라해보자. 무슨 핀이에요? 필리핀. 그럼 여러분, 그럼 여기가 지금 무슨 남이에요? 베트남인데, 베트남 레왕도인데 요쯤에 여러분, 요쯤에 호이안이라는 국제적인 뭐가 있어요? 항구가 있어요. 그럼 재밌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명나라는 여러분 대략 1580년부터 은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하죠. 장거정의 기억나나? 무슨 편법? 1조 편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는 은이 화폐야. 은이 많이 필요하는데 중국에는 은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필리핀은 1570년 스페인. 자, 따라해 볼게요. 스페인을 무슨 파냐라고 불러요? 에스파냐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저기 지금의 멕시코 포토시 아카풀코에서 여러분 요 스페인이 큰 배, 엄청, 여러분 캐리비안에 해적 나오는 배 아시죠? 그 배를 우리가 무슨 선이라 불러요? 갤리오선에다가 은을 가득 가지고 요 스페인이 필리핀에 무슨 날 마닐라도 오고 여기 호이안도 가겠죠. 그러면 스페인 에스파냐가 필리핀이래. 필리핀 마닐라에 갤리오선 타고 멕시코산 은을 여기 많이 가져왔겠죠? 또 하나 여러분, 요때 무슨 투칼이 활동해요? 포르투칼이 나가사키에다가 1570년에 오무라 다이묘랑 협약 맺어서 여기 거점 만들었죠. 그러면 포르투칼 애들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 일본에서 은 사가지고 어디로 가요? 호이안 동남아시아로 가겠죠. 또 하나, 명나라 이미 1570년대 무슨 영이 해제가 돼요? 해금령이 해제가 되죠. 그 연결해 볼게. 명나라 1570년에 무슨 영이 해제가 됐다? 해금령이 해제가 됐으니까 명상인들은 지금 뭐가 있어요? 비서약도, 비단, 도자기, 서적, 약 가지고 어디 가요? 동남아시아 가겠죠. 그거 팔고 뭐 가져오겠어요? 은 가져오겠죠. 누구에게 팔아요? 갤리온선을 타고 온 스페인에게 팔기도 하고, 일본산 은을 가져온 포르투갈에게 뭐야? 비단, 도자기, 서적 팔고 은 가져오면 떼돈을 버는 거죠. 요게 여러분 지금 16세기 말 17세기 초야. 우리 배운 거 좀 내가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여러분 이미 전국시대 때, 일본 1530년대 이미 이와미 은광, 이와미 광산이 개발됐는데 1530년대 여러분 조선에서 무슨 법을 배워갔어요? 회치법, 연음분리법으로 은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면 해보자. 에도막부야. 에도막부가 언제 생겨요? 1603년에 생겼죠. 그럼 1604년에 에도막부가, 야, 무사들아, 다이묘들아, 우리 일본에 은이 많으니까 이 은을 가지고 여러분 일본 애들이 어디 가면, 동남아시아 가면 스페인, 포르투갈, 명나라 상인한테 은 팔고 막 물건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 무사나 상인들이 아무나 나가면 안 되겠죠. 왜냐? 아무나 나가면 여러분 어떤 놈들이 막 돈을 벌어서 반란 일으킬 수도 있고, 그게 다 돈이잖아. 그때 에도마부가, 야, 일본 상인들, 무사들, 니네 바다 건너서 동남아 가서 명상인, 포르투갈, 필리핀이랑 장사하고 싶으면은 나갈 때 나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 허락받는 그 증명사 이름이 뭐냐? 주인장이에요. 여기는, 야,
나 에도 막부가 너 나카무라가 바다 건너 동남아시아 가서 장사하는 거를 허락한다. 글자 쓴 다음에 여러분 빨간색으로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요 주자가 뭐냐? 빨간색 도장으로 인이 도장이야. 빨간 도장에 찍혀있는 무역 허가증이 주인장이야. 공짜로 주진 않죠. 너 은 가지고 동남아 가서 100억 벌면은 10억은 세금으로 내야 돼. 그럼 여러분 1604년부터 1635년까지 에도막부는 무슨 장 무역으로? 주인장 무역. 요 주인장을 일본어도 여러분 무슨 장이라 불러요? 슈인장 무역으로 떼돈을 버는 거야. 여러분 요것도 은근 시험 많이 나와요. 아마 내가 한번 했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또 외우세요. 자, 그럼 지어보자. 1600년에 무슨 가하라 전투? 새끼가하라 전투. 1603년에 무슨 막부? 에도 막부 만들어주고 1년 있다가 따라해보자. 1604년부터 무슨 장 무역? 주인장, 슈인장. 뭐라고요? 주인장, 슈인장 무역인데 요때가 지금 은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71년 필리핀이 갤리오선을 타고 마닐라에다가 거점 만들었고, 포르투갈도 1570년 나가사키에다가 거점 만들었고, 일본도 이미 은이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전국시대 1530년 무슨 분리법? 연은분리법, 이하미 강상. 그리고 명나라 이미 1570년대 무슨 령 풀렸어요? 해금령 풀렸고, 1580년대 1조 편법으로 은으로 세금 걷으니까 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명나라 상인들이 무지하게 배 타고 어디 가요? 동남아시아 가고, 일본 상인도 동남아시아 오고, 포르투갈도 동남아시아 오고, 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일본 1604년부터 외워요. 1635년까지 무슨 장 무역? 주인장 무역이에요. 그런데 누가 물어봐. 선생님, 그런데 왜 저 돈 되는 주인장 무역이 1635년에 끝나나요? 여러분, 그 일본에는요 이미 무슨 시대부터? 전국 시대부터. 자, 해보자. 포르투갈, 에스파냐의 카톨릭 누가? 신부님이 들어와서 포교를 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 무사, 심지어 다이묘까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1550년대 일본 전국시대에 예수의 선교사께서 오시죠. 이거 잘 나오죠? 누구야? 프란시스코. 외울게. 프란시스코 무슨 에르? 하비에르. 여러분 이미 이분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 뭐냐? 자, 해볼게요, 여러분. 요 에도 막부가 딱 봤더니 요 선교사, 어느 나라? 포르투갈이랑 스페인 선교사가 카톨릭 퍼뜨린 건 좋은데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카톨릭을 믿으면, 자, 쇼군이나 무사나 천황이 아니라 카톨릭의 짱이 누구야? 바티칸의 교황 할아버지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에도막부도 선교사가 막 무역도 하고 좋은 서양 문화 가져오니까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카톨릭을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카톨릭 믿는 농민이나 다이묘나 무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쇼군, 무사가 아니라 누굴 더 존경해? 저기 서양의 교황을 존경하고 포르투갈 신부님이나 스페인 신부님 존경하겠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야, 쇼군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교,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교황의 명령대로 엎어버려라. 여러분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해볼게요. 에도 막부가, 외우지 마세요. 야, 큰일 났다. 이 선교사들이 카톨릭을 퍼뜨릴수록 우리 일본이 사회통합이 안 되겠다. 쇼군의 권위가 떨어지겠구나. 해서 여러분 이미 1613년에 이내 들어와서 장사하는 건 좋은데 카톨릭을 포교하는 것을 여러분 금지를 시켜. 그럼 뭐야? 포르투갈, 스페인 들어와서 무역하는 건 좋은데 니네 카톨릭 포기하면 혼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계속 몰래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문제가 뭐냐? 잘 들어봐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여기가 동남아시아야. 그러면
슈인장 무역으로 일본의 사무라이, 상인들이 여러분 동남아 가서 누구 만나요? 포르투갈 만나고 스페인 만나겠죠. 자유로우니까 여기서 카톨릭을 믿어버리는 거야. 그럼 에도마프 입장에서는 여기 동남아 갔다 들어온 애들이 돈도 많이 벌어오지만 포르투갈, 스페인이랑 친해가지고 몰래 여러분 카톨릭을 전파를 하잖아.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에도마프가 1635년에 아예 여러분 무슨 무역? 슈인장 무역. 무슨 무역을? 주인장 무역을 없애버린 거야. 야, 나가지 마. 그리고 이미 나간 놈들 들어오지 말래. 왜? 이미 카톨릭이 전파가 됐고 포르투갈, 스페인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1635년에 무슨 장무역? 주인장 무역. 무슨 장무역? 슈인장 무역을 딱 끊어버린 거야. 왜? 통제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울게요. 에도마프는 1604년에서 외울게요. 1635년까지 무슨 장 무역을 했다? 주인장 무역, 슈인장 무역. 그쵸? 됐고. 자, 그럼 이제 지워가겠습니다. 요거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뭐가 있느냐? 1609년도 해볼게요. 이것도 좀, 왜냐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연도 나올 때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609년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조선의 무슨 군? 조선의 광해군이랑 일본의 여러분 에도마쿠랑, 자, 요 1609년을 무슨 년이라 불러요? 기유년인데, 요때 조선과 에도마쿠가 기유약조를 맺어서 다시 여러분 사신을 왕래하고 국교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요 기유약조 이후에 이제 여러분 조선에서 일본에 가는 사신을 이제 무슨 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신사. 그런데 아까도 배웠지만 맨 처음에 통신사 이름은 통신사가 아니라 회답견 무슨 사였어요? 회답견 세안사로 세네 번 가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에 가는 사신을 무슨 사가 된 거예요? 통신사. 무슨 사? 통신사. 잠깐만 여러분, 재밌는 얘기. 현재 일본에 맨 처음에 진출한 게 누구냐면요. 자, 무슨 투칼이에요? 포르투갈 진출했죠. 그럼 포르투갈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무슨 페인이에요? 스페인이죠. 근데 웃긴 얘기 해줄까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1580년에 합쳐져요. 여러분, 팔리페 2세라는 스페인의 왕이 있었거든요. 포르투갈이랑 친척인데 포르투갈의 왕이 늙어 죽었는데 후손이 없으니까 그 친척이 누구야? 스페인 왕이었던 팔리페 2세가 1580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동시에 다스려 같은 나라가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포르투갈, 스페인이 여러분 일본 와가지고 자꾸 뭐 퍼뜨려요? 카톨릭 퍼뜨리니까 에도마프가 되게 싫어했죠.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세계사 좀만 알면 쉬울 거야. 네덜란드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미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여러분 몇 년을 싸워요? 80년을 싸워요. 이때 여러분 1609년에 드디어 여러분 무슨 란드가? 네덜란드가 어디에 진출해요? 일본에 딱 진출합니다. 이때 에도마쿠가 야 네덜란드 너도 서양이니까 카톨릭이고 아니에요 네덜란드 우리 카톨릭 아니에요. 우린 개신교예요. 고이센이라고. 그래도 너 이거 포기할 거잖아 했더니 정말 안 할 거래. 이때 에도마쿠가 그러면 너 십자가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 이 십자가 솔직히 기독교의 상징이잖아. 갑자기 에도마쿠가 못 믿겠대. 그러면서 십자가를 딱 땅에 버린 다음에 이거 밟아보래. 그럼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밟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네덜란드는 웃겨. 장사하려고 그냥 밟어. 밟은 다음에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비록 종교가 있지만 절대 포기 안 하고 장사만 학교니까 되게 웃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요 네덜란드를 여러분 자 여러분 지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자 해보자. 일본의 가장 큰 섬을 무슨 슈? 혼슈. 여기가 도쿄, 오사카. 여기 작은 섬 시코쿠. 그 다음에 요 섬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가사키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요 네덜란드 애들을 나가사키에 있는 히라도라는 섬에 머물게 합니다. 그럼 물어보자.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 일본에 진출한 건 1550년대죠. 60년 있다가 누가 와요?
네덜란드가 일본에 진출한 거 몇 년이다? 1609년. 이 되겠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요때, 드디어 불쌍한 애들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류쿠라고 기억나시죠? 류쿠. 여러분, 요 에도 막부일 때, 자, 에도 막부 본부가 지금의 동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경. 우리가 토쿄라고 부르죠? 동경, 토쿄를 원래 이름이 에도야. 근데 여러분, 요쯤에 일본의 사스마라는 에도 막부의 부하가 있었거든요. 얘네가 딱 봤더니, 육구장 좀 가까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609년에 에도 막부의 부하인 사스마가요, 류쿠를 쳐들어가서 정복을 해요. 근데 멸망은 안 시켜. 왜냐? 여러분, 이때 류쿠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무역으로?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사스마가 정복을 한 다음에, 야, 멸망은 안 시키겠다. 대신에 중국이랑, 특히 중국이랑 조선이랑 무역해서 돈 버는 거 있으면 다 내놔. 대신에 목숨은 살려줄게. 하다 보니까 명나라, 나중에 청나라도 류쿠가 일본에게 먹힌지 모르고 계속 무역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스마가 류쿠 왕족이랑 왕자를 인질로 잡아서 장사시킨 다음에 여러분 계속 세금을 거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609년에 사실상 류쿠는 누구에게 망하는 거야? 사스마에게 망하는 거야. 그럼 봐봐. 류쿠는 겉보기에는 명나라와 조공 책봉했으니까 명나라의 신하죠. 근데 실제로는 또 누구의 신하야? 사스마 플러스 무슨 막부의 신하야? 에도 막부의 신하죠. 양쪽으로 속국이 돼버린 거지. 이거를 류쿠의 겉으로는 명나라의 부하고 진짜로는 사스마와 에도 막부의 부하다. 양쪽으로 속해 있다. 이거를 무슨 관계라 불러요? 양속관계.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류쿠 불쌍하죠. 그러니까 사스마가 착한 게 아니지. 류쿠가 만약에 멸망시켜버리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류쿠 망했네? 사스마니까 일본이네? 안 놀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1609년도 외울게요. 그래서 1609년 기우년에 광해군이 에도 막부와 기우약조를 맺었다. 그 다음에 1609년 일본에 누가 등장했다? 네덜란드. 무슨 란드? 네덜란드. 1609년 류쿠 불쌍해요. 사실상 3분의 2쯤 망한 거죠. 자, 무슨 마에게? 가르마야? 사스마야? 사스마에게 됐고요. 요거 계속 해줄게 나중에요. 자,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천천히 1616년 드디어 여러분 무슨 아치가 누르아치가 여러분 뭐를 세웠어요? 후금을 세웠죠. 후금 세운 다음에 자, 첫째 무슨 군을 만들었어요? 팔기군을 만들고, 두 번째 만들자마자 지금 누구랑 싸움이 났어요? 명이랑 싸움이 났죠. 그러면 명이랑 후금이랑 싸우니까 이때 여러분 광해군이 조금씩 무슨 외교를 작동시키고 있어요? 중립 외교를 하고 있는데 1619년 명나라가 광해군을 협박하죠. 야, 나 명나라가 지금 후금을 치러 가겠다. 너 광해군 군사 안 보내면 너부터 정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해군이 무슨 립을 보내요? 강옥립한테 2만 명을 보내서 명나라 돕는 척하면서 나중에 명나라가 지니까 후금에다가 얘기를 했죠. 요거를 우리가 따라해보자. 1619년 명나라 40만 명과 조선군이 후금에게 패했다. 이거를 10번 무슨 전투라고 불러요? 사르흐 전투. 그래서 1619년 여러분 사르흐 전투에서 그 광해군이 광옥립 보내가지고 지금 여러분 계속 무슨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야? 중립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갑자기 여러분 1623년에 광해군의 친척인 인조를 누가 율곡 이이의 제자인 서인갈, 이왕의 제자인 여러분 남인이 인조를 내세워서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요거 10번 따라 볼게요. 무슨 반정? 인조 반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조 반정으로 이제 누가 쫓겨나요? 광해군이 쫓겨났는데 물어보자. 여러분 광해군이 쫓겨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동사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니 그러면은 서인과 남인 인조는 왜 광해군을 싫어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광해군의 무슨 외교 때문에 중립 외교 때문에 싫었던 거야. 왜 그럴까? 오늘 지난주에 배운 걸 해보자.
여러분 그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조선 양반들은 명나라가 나의 부모고 나의 황제고 나의 은인이죠. 왜? 명나라가 아니면 임진왜란 때 조선은 망했다. 명나라가 우리 조정을 다시 세워줬다. 여러분 바로 무슨 지은이 있었어요? 제조지은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조선의 양반들은 여러분 무슨 학을 엄청나게 배웠어요? 성리학을 엄청 좋아하시죠. 그러면 성리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의리야. 그러면 제조지은, 명나라가 임난 때 우리를 도왔어. 우리 반드시 의리 지켜야 돼. 그러면 나라가 망해도 명나라 도와야 되는데 지금 광해군은 무슨 외교를 한 거야? 중립외교 한 거죠. 그러면 이들이 보기에 광해군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배반자야. 그래서 여러분 임난 직후 제조지은 플러스 이런 의리 같은 관념 때문에 누가 쫓겨나는 거예요? 광해군이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누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인조가 왕이 됐어요. 자, 1623년 인조가 왕이 되자마자 아주 쉬워요.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야! 나는 양아치가 아니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제조지은 명나라 돕겠어 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광해군의 무슨 외교를 없앱니까? 중립외교를 없애고 요게 키워드예요. 우리는 친하게 하겠다. 돕겠다. 누구를? 명나라를 돕겠다. 왜냐? 제조지은이니까. 그리고 오랑캐인 후금을 뭐 하겠다? 배척하겠다. 세 번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배금? 친명배금. 무슨 배금? 친명배금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중립외교 하다가 조선이 친명배금 하니까 누가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나겠어요? 후금이 화가 나겠죠. 게다가 여러분 요건 동사용이에요. 모문용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사건? 모문용 사건. 자, 이걸 해줄게요 여러분. 자, 지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요쯤에 쬐끄만 섬이 있는데요. 조선의 섬인 가도예요. 그런데 명나라 여러분 장군 중에 모문용이란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군, 해병대 대포 가지고 지금 누구랑? 후금이랑 막 싸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 명나라 장군 모문용이 요 조선의 가도에 들어와서 막 후금이랑 싸우는 거야. 이때 여러분 이 모문용이 조선에 언제 들어오느냐? 따라해볼게요. 1622년에 들어와요. 그럼 잠깐만. 광해군이 쫓겨난 게 언제야? 1623년이죠. 광해군 때 명나라 장군 모문용이 들어와서 막 후금이랑 싸우려고 하니까 광해군이 경고해요. 야, 너 명나라 모문용 여기 와 조용히 사는 건 좋은데 숨도 쉬지 마. 후금 건들지 마. 너 내가 정보를 한다고 여러분 모문용을 딱 막아놨어요. 왜냐? 아니 모문용이 자꾸 후금 치면 여러분 이 가도가 조선 거니까 조선이 도와준 거잖아. 그런데 인조는 뭐예요 여러분? 친명배금이죠. 인조 때 여러분 이 모문용한테 막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모장군 돈워리 비해피 나는 광해군이 아니니까 너 모문용 우리 조선이 군량미 대주고 너 여기 조선 사람들에게 심지어 세금 걷어가지고 후금이랑 싸우래. 그러니까 후금은 여러분 화나는 거죠. 친명배금 하면서 명나라 장군 무슨 용? 도령령이야 모문용이야? 모문용을 인조가 도우니까 화나요 안 나요? 엄청 여러분 슬슬 화나기 시작하겠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따라해볼게요. 뭐가 터지느냐 해보자 여러분. 근데 요거 하기 전에 하나 좀 해야 돼요. 자 162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요게 만리장성이면요. 자 후금의 여러분 무슨 아치가 누르아치가 여러분 명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근데 명나라가 봤더니 야, 이 후금 애들 여러분 그 군대가 지금 무슨 군이었어요? 팔기군이죠. 활도 잘 쏘고 여러분 봐봐. 성곽이 있으면 팔기군이 기병이잖아. 그거 어떻게 싸우느냐? 기병 애들이 여러분 이만한 모래주머니 있죠.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모래주머니를 던져 성에다가. 그 모래주머니가 여러분 수백 개 쌓이면 이렇게 길이 되겠죠.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계속 쌓은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막 쌓아버리니까 이 자꾸 성도 함락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명나라가 여러분 돈이 많잖아요.
그럼 봐봐. 지도 그려보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여기가 꽝저우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근처에 무슨 콩이 있어요? 홍콩 건너편에 무슨 카오가 있어? 마카오가 있었죠? 여러분, 이미 1557년 명나라 홍콩 옆에 마카오에 누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포르투갈이 돈 주고 들어와 있죠. 그랬을 때 명나라가 야 잠깐만, 포르투갈 애들이 대포가 있는데 요 서양식 대포를 여러분 무슨 포라 불러요? 홍위포야. 동양에도 대포가 있었는데요, 이 홍위포가 훨씬 더 센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후금 몰래 요 명나라 애들이 포르투갈에게 여러분 홍위포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막 배치를 한 거야. 그런데 뭐냐, 1626년에 누르하치가 명나라가 여러분 홍위포가 있는지도 모르고 니얼산스 진격하다가 저거에 맞아 죽어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저 전투 이후에 몇 개월 후에 죽는데 아마도 저거 대포 맞고 부상이 심했나 봐. 그래서 여러분 1626년 자 명나라의 자 따라해보자 여러분, 무슨 성? 영원성을 무슨 하치가 여러분 누르하치가 영원성 쳐들었다가 홍위포 맞고 하고 죽어요. 죽고 1627년에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인 여러분 자 홍타이지가 이제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거 몇 년 전에 수능에서 많이 나왔어. 1626년 누가 죽었다? 누르하치가 죽었다. 무슨 성 전투? 영원히 보내버렸다. 무슨 전투? 영원성 전투입니다. 무슨 전투? 영원성 전투. 그리고 모르겠어, 이 누르하치는 왜 그랬는지 조금 조선을 무서워했대요. 내가 알기로 무서워했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누르하치 하는 말, 야 내가 겪어보니까 조선 애들 보통 아니니까 중립 외교할 때 그냥 받아들이고 웬만하면 조선이랑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자마다 틀린데 누르하치는 좀 조선의 온건파야. 그런데 여러분 해볼게요. 드디어 1627년 자 해보자. 이미 1626년에 무슨 성에서 여러분 영원성 전투에서 무슨 하치가 죽었어요? 누르하치가 죽었죠. 그러면 1627년에는 여러분 그 후금의 왕이 바뀌어요. 바로 누구냐?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 능력 있는 애예요. 홍타이지가 됩니다. 얘는 별로 조선을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안 좋아한 것도 있지만 홍타이지가 딱 봤더니 인조 때 지금 무슨 배금이에요? 친명배금. 뭐예요? 모문영 사건이죠. 이걸 핑계 잡고 여러분 드디어 1627년 자 무슨 금이?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요거를 1627년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년이라 불러요? 정묘년에 후금이 쳐들어왔다. 10번 무슨 호란? 정묘호란이에요. 그러면 아주 쉬운다. 1627년 후금의 정묘호란은 원인이 무슨 배금이에요? 친명배금. 도령령이야 모문령이야? 모문령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정묘호란 때 우리 조선군이요 요쯤에서 잘 막아내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조선의 이립장군, 그 다음에 조선의 정봉수 장군이 막아내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어. 후금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누구랑 싸우고 있는 중이야? 명이랑 싸우고 있는데 계속 조선이랑 오래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휴전을 합니다. 뭐냐? 야 조선아, 우리 그만 싸우고 요걸 맺자. 뭐냐? 조선과 여러분 후금 사이에 형제간의 이라는 걸 맺어요. 무슨 말일까? 이때 자 후금이 조금 세니까 후금이 조선의 뭐가 돼요? 형이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조선이 후금의 뭐가 되는 거야? 동생이 되는 거로 조약을 맺어요. 물론 동생 됐으니까 좀 갖다 바쳐야 되겠죠. 쌀이나 여러분 그런 거 좀 갖다 바쳐야 돼. 그래도 여하튼 전쟁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요거 나오느니 솔직히 국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정묘호란이 잘 나와요? 병자호란이 잘 나와요? 병자호란이 잘 나오죠. 그것도 외워놔야 돼. 해볼게 천천히. 자 천천히 해보자. 연도선으로. 광해군이 쫓겨난 게 언제예요? 1623년. 자 인조 반정. 그러면 인조가 왕이 되자마자 무슨 배금이에요? 친명배금이고 요 사람 꼭 기억해야 돼요. 도령령이에요? 모문령이에요? 모문령 사건. 그 와중에 잠깐만 요거 되게 중요하죠.
1626년. 뭐라고요? 1626년에 후금의 영웅 누르하치가 영원히 잠들죠. 무슨 성 전투? 영원성 전투. 영원성 전투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홍타이지. 그래서 1627년에 홍타이지가 쳐들어오죠. 무슨 호란? 다섯반 정묘호란. 근데 우리가 아주 약하지는 않으니까 무슨 지간에 얘를 맺어요? 형제 지간에 얘를 맺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 뭐냐? 여러분, 그 명나라에 이순신급인 장군이 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세요. 놀리는 게 아니에요. 원숭환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은 되게 정직하고 아주 훌륭한 장군인데 좀 뭐랄까 결벽증이 있다 그래야 되나? 좀 칼 같은 사람이야. 근데 원숭환의 부하 중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무슨용 장군이 있어요. 모문용 장군인데 이 사람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양아치야. 왜냐? 후금과 싸우는 척 하다가 돈 받고 뭐 뇌물 받고 좀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 원숭환이 보기에는 이 모문용이 정말 뭐랄까 부패한 군인인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원숭환이 모문용이랑 밥 먹자고 불러요. 근데 모문용이 쫄았어. 왜? 원숭환 성격을 알거든. 그래서 야, 밥 먹자고 했는데 저 원숭환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으러 가는데 이 모문용이요 8만 명인가 자기 모든 군대를 끌고 가. 밥 먹으러. 그러면 여기 딱 언덕에서 원숭환이랑 모문용이 밥 먹는데 여기에 쫙 바다에 모문용의 군대 여러분 8만 명이 쫙 있는데 야, 이 원숭환이 배포가 커요. 8만 명을 데려왔잖아요. 밥 먹다 칼을 꺼내가지고 모문용을 탁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원숭환이 야! 모문용은 부패한 장군이다. 내가 없앴다. 그 부하들은 나를 따르라. 했더니 모문용의 부하 중에 공장군, 상장군, 경장군이 있는데 첫째 기분이 나쁜 거야. 여하튼 우리가 모시던 모문용인데 갑자기 죽였죠. 그리고 원숭환 봤더니 성격이 엄청 깐깐해. 자기들도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공장군, 상장군, 경장군이 야, 우리 배도 있고 그 다음에 배에 최첨단 무슨 포가 있어? 홍위포가 있다. 차라리 이걸 가지고 후금에 투항을 하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공장군, 상장군, 경장군이 배랑 수만 명의 해병대랑 홍위포를 가지고 후금에 딱 항복을 해요. 이때 여러분 후금의 왕이었던 무슨 타이지가 홍타이지가 너무 좋은 거야. 왜냐 여러분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요 갑자기 내일 모레 북한에서 누가 핵무기 훔쳐가지고 우리 한국에 핵무기 갖다 준 거야. 그럼 여러분 여태까지 후금이 저 홍위포랑 해군이 없어가지고 조선이랑 지금 명나라를 못 치는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홍타이지 때 그 명나라 장군이 홍위포랑 배랑 해병대를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막 이때 역사서에 보면요 이 홍타이지가 20km 떨어진 한국까지 직접 가가지고 막 끼안고 난리가 난 거야. 이 순간 여러분 이제 후금이 겁나 세지죠. 겁나 세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해볼게요. 갑자기 1636년에 홍타이지가 야, 나 대포 생겼어. 홍위포. 나 해병대도 있어. 예를 들면 자신감이 충만해서 오늘부터 나라 이름을 후금이 아니라 나라 이름을 불루. 뭐로 바꾸겠다? 청으로 바꾸겠다. 나 이제 후금의 왕이 아니다. 나를 이제 여러분 무슨 자라 불러라? 황자라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흔히 무슨 권원이라 불러요? 칭제 권원이라 부르죠.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그만큼 여러분 1636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1636년 드디어 여러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후금이 청이 되고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고 이때부터는 청타이지, 홍타이지 혹은 이때부터 청태종이라 부르는 거예요. 청태종을 청홍타이지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후금이 딱 봤더니 아직도 조선이 누구랑 사귀어요? 명이랑 사귀고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여러분? 요 이제 그 청태종이 황제가 되면서
조선이랑 수많은 애들을 불러서 이제 야 오늘부터 나 이제 황제야 하고 딱 선포하니까 다른 국가들은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고 막 절을 하는데 조선 사신만 가만히 있는 거야. 환영도 안 하고 가만히 뻣뻣하게 있길래 청태종 부하가 야 조선 사신들 일로 와봐. 니네 왜 우리 황제가 딱 됐는데 절을 안 하니? 했더니 조선 사신이 전하 우리 조선에게는 황제는 딱 한 명이다. 명나라 황제고 당신은 황제가 아니래.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이렇게 주례하시는 선생님이 주례한 다음에 한마디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주례 끝났는데 혹시 이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 그러면 굳이 가가지고 저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 근데 조선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너무 여러분 명나라를 사랑하고 무슨 지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제조지은에 빠져 있으니까 청나라가 황제가 됐는데 가서도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이때 청태종이 머리를 굴려요. 야 조선 안 되겠다. 조선 지나치게 명나라에 몰입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목숨 걸고 명나라 도우면 청나라가 힘들어질 수 있죠. 아예 이 기회에 조선을 한번 큰 코를 내주자 해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1636년에 청태종이 나라 이름을 여러분 후궁으로 바꾼 다음에 조선에게 엄청난 시비를 겁니다. 뭐냐? 야 조선아 왜요? 너 여태까지 우리의 동생이었는데 너 좀 미안하지만 싸가지가 없다. 너 동생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랑 따라해볼게요. 군신지간에 얘를 맺자요. 그럼 여러분 군신지간에가 뭐냐? 청나라가 이제 조선의 뭐가 돼요? 황제가 되고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가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누구랑 절교해야 돼. 명나라 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좀만 생각해봐요. 인조가 서인과 남인들이 광해군을 쫓아낸 이유가 뭐야? 중립외교한 거죠. 명나라 안 도와준 거죠. 명나라 안 도와줬다고 여러분 광해군을 내쳤어요. 그런데 청나라의 무슨 지간에 얘는 군신지간에 얘는 아예 명나라와 절교하는 거죠. 절교하고 누구한테 왕이라고 불러야 돼? 청나라한테 황제가 되는 거죠. 이거 장난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 갑자기 조선이 멘붕이 와요. 제보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그 청나라가 조선한테 지금 무슨 지간에 얘를 강조했어요? 군신지간에 얘를 강조했죠. 이때 조선의 부하들이 둘로 갈려요. 해보자. 율곡 이이의 제자인 서인들은 하시는 말 전하! 나라가 망하더라도 명나라 버릴 수 없다. 저 오랑캐 놈들한테 황제라고 부를 수 없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싸웁시다. 해서 여러분 서인들은 주로 청나라와 전투하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논을 주장해요? 주정론. 그런데 여러분 서인의 반대가 누구예요? 남인인데 남인은 누구의 제자야? 이왕의 제자죠. 요 남인 중에 그냥 외워두면 좋고 자 최명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조금 현실 감각이 있어요. 요 최명길이 하는 말 야 지금 싸움은 우리가 지금 전쟁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까 일단은 고개를 숙이는 척하고 일단은 평화조약을 맺자. 일단은 고개를 숙이자. 자, 요 남인은 주로 일단은 화해하자. 고개를 숙이자. 주화론을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누가 좀 유리해요. 목소리가 좀 큰 사람이 유리하죠. 결국 여러분 주전론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져요. 해보자. 1636년에 여러분 요 병자년에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군신지간에 얘를 거부했다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해볼게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1636년에 병자호란은 여러분 천천히 해볼게요. 후금이 쳐들어온 거야? 청이 쳐들어온 거야? 헷갈리면 안 되죠. 왜냐? 이미 여러분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뭐로 바꿨어요? 청으로 바꿨죠. 그래서 병자호란은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후금이라고 하면 틀려요. 나라 이름 바꿨어요. 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 대비를 했어요. 여기다가 군사도 배치하고 이렇게 여러분 백마산성 임경업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배치해놨는데
아, 이 청나라가 머리가 좋아요. 12월에 겨울에 기습을 하는데 원래는 여기 있는 성을 하나하나 싸워야 되는데요. 이 청나라가 여러분 여기 있는 성 안 건드리고 한 방에 서울로 온 거야. 머리가 좋죠. 왜냐? 한 방에 여러분 서울에 와서 왕 잡으면 전쟁이 끝나잖아. 우리가 아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사람 중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솔직히 후금에 넘어갔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골목골목길을 다 알려준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래서 병자호란 터졌는데 청태종이 거의 10몇만 명을 이끌고 다 제끼고 서울까지 근처까지 온 거야. 이때 여러분 요 인조가 좀 그래도 멋있어요. 뭐냐? 몽골이랑 30년 싸웠던 유명한 섬이 있죠. 무슨 도? 강화도에 일단 멋있어. 엄마, 아내, 아들을 먼저 보내요. 멋있죠? 그리고 왕이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청나라가 알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청나라 배가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조는 여러분 강화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서울 바로 여러분 아래에 있는 여러분 무슨 산성에 갇혀요? 남한산성에 딱 갇혀요. 이때 내가 알아봤더니 조선의 군사 1만 3천 명에다가 쌀은 몇 개월치? 석 달치밖에 없었어. 이때 청나라 군사가 여러분 거의 10만 명이 넘었나 봐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에서 막 수많은 의병이 올라오다가 말아요. 왜냐?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다 얼어 죽거나 길이 얼은 거야. 그런 와중에 여러분 강화도가 점령당해서 엄마, 아내, 아들이 잡혀요. 게다가 쌀도 떨어져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남한산성에서 여러분 걸어 나와서 혹시 여러분 그 서울의 잠실 송파에 가면요 삼전도라는 여러분 쬐끄만 섬이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 슬픈 얘기 해줄게요. 우리의 왕인 인조가 여러분 송파 삼전도에 가서 청나라 황제한테 여러분 9번 고개 절을 하고 항복을 합니다. 요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계속 여러분 절하고 항복을 해요. 그래서 중국사에도 유명한 치욕이 3개가 있죠. 해보자. 영가의 난, 그 다음에 정강의 변, 토목부의 변이 중국의 3대 굴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난 굴욕이 생겨요. 뭐냐? 남한산성에 내려와서 우리의 인조가 청태종한테 삼전도에서 무릎 꿇고 항복을 합니다. 이거를 삼전도의 무슨 역이라 불러요? 굴욕이라 불러요. 그럼 여러분 이 순간 이제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청나라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황제라고 부르고 이제 여러분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가 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누구랑 끝나는 거야? 명나라와 여러분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암기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사 시간에도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2시간 내내 배웠던 게 얼마나 쉬운지 해볼게요. 자, 편하게 들으세요. 자,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외란을 배웠어요? 임진왜란을 배웠죠. 그리고 임진왜란의 결과 배웠죠? 조선 딱 하나만 해보자. 제조지은. 자, 만주족, 후금, 여진, 1616의 누르하치, 1번 정권교체, 또 뭐가 나와요? 도자기, 그 다음에 성리학, 이황, 제자 강황,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라잔. 그쵸? 그러면 누구 배웠어? 후금 했죠? 조선 했죠? 명나라 망했다. 지나친 세금, 무슨 성의 난? 이자성의 난. 됐고요. 그러면 이제 1600년에 일본에서는 무슨 가하라? 새끼 가하라 전투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죠. 그 다음에 1603년에 무슨 막부가 만들어져요?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외우자. 1604년에서 1635년. 여러분 에도 막부는 무슨 장무역? 휴인장무역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무슨 장무역을 해요? 주인장무역. 기억나죠? 또 하나. 그리고 1609년에 오늘 배웠죠. 3가지 사건이 있었죠. 광해군과 일본. 에도마쿠가 여러분 무슨 약조를 맺었어요? 기후 약조 맺고 다시 이제 수교를 했죠. 그 다음에 무슨 란드가? 네덜란드가 드디어 일본에 들어왔죠.
1609년 어디 나가사키 히라도. 그 다음에 불쌍해요. 1609년 무슨 유쿠가 여러분 사실상 무슨 마에게 정벌당해요. 사스마. 그쵸?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1616년 누르하치가 여러분 드디어 무슨 금을 세워요? 후금. 후금 세우면서 후금의 군대를 무슨 군이라 배웠어요? 팔기군. 그런데 1619년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후금 쳐들어갔다가 사르르 녹았죠. 바로 무슨 전투? 사르후 전투. 요때 광해군이 무슨 립스틱이야? 강홍립이야? 강홍립한테 얘기하죠. 중립외교하라고. 자, 됐고. 그 다음 여러분 1623년에 무슨 반정 여러분? 인조 무슨 정으로? 반정으로 누가 쫓겨나요? 광해군이 쫓겨나죠. 그러면 인조 반정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배금해요? 친명배금하고. 명나라 장군 무슨 용을 좋아해요? 모문용을 좋아하죠. 이제 요것 때문에 좀 있으면 무슨 호란이 터져요? 정묘호란인데 그 전에 1626년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후금을 세웠던 여러분 무슨 아치가 누르하치가 여러분 영원히 잠들었죠. 요거 수능의 지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성 전투? 영원성 전투. 그리고 누르하치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홍타이지가 왕이 되죠. 그러면 이 홍타이지가 친명배금 정책 모문령 때문에 여러분 1627년에 한번 쳐들어오죠. 자, 빨리 보자. 자, 무슨 호란? 정묘호란. 근데 이때는 무슨 지간의 예를 맺어요? 형제지간의 예. 그런데 중요한 거 써볼게. 1636년에 드디어 후금이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꿔요? 청으로 바꾼 다음에 조선에게 무슨 지간의 예를 강조해요? 군신지간의 예를 강조했는데 거부하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 쳐들어온 게, 자, 따라해보자. 무슨 호란? 병자호란. 그러면 병자호란 하면은 결국 우리가 해보자. 무슨 선성에 갇혀요? 남한산성. 어머니랑 자식들은 어디? 강화도. 결국 무슨 도의 구력? 삼전도의 구력입니다. 여러분, 하고 나니까 봐봐. 이거 앞으로 이런 연도 내가 계속 해줄 거거든요. 이 연도 싸움이야. 연도랑 순서 싸움이야. 내용은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듣기만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니죠. 계속 연도 나오면 그때그때 외워요. 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쌓이면은 나중에 손도 못 댄다. 알았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